자, 5시 5분이 됐으니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퀄리브리엄 이 어떤 상태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닫힌 개가 있어요. 그죠? 닫힌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력 발전소가 있다. 수력 발전소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다 물을 채워놓고 여기를 이렇게 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는데 여기 막아놨다가 딱 열어주면은 이 터빈을 막 돌려서 전기가 막 생기죠. 지금 여기서는 이쪽에 이 상태는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높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막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유에너지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자유에너지가 높은 거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어떤 물이 굉장히 같은 높이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을 하지 않죠. 이런 상태가 이제 이퀄리브리엄에 들어가게 됐다.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얘가 물이 다시 이쪽으로 가는 일은 없죠. 여기다가 뭔가 펌프 같은 걸 놔가지고 억지로 퍼줘. 그러면은 에너지를 우리 인풋을 주는 거죠. 펌프로. 에너지를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물을 계속 올려준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얘는 자유에너지는 변화가 0입니다. 그죠? 이거를 이퀄리브리엄이다. 이퀄리브리엄에 당도를 했다,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절대 이퀄리브리엄에 당도를 하지 않아요. 이퀄리브리엄에 가게 되면은 어떤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체 물질 대사 계속해서 끝도 없이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근데 모든 이런 화학 반응들 이런 것들은 리버서블해요. 리버서블하다, 가역적이다.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끝도 없이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고 절대 평형 상태에 이르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특징으로서 전체 물질 대사는 결코 평형에 있지 않다는 게 생명체를 정의하는 특성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밖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내주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에너지의 플로우가 있고 그 물질들의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열린 개라고 했습니다. 안에서 입으로 들어가고 큰 일이 없으면 보통은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물질들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퀄리브리움이 당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닫힌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에 갈 수 있었던 거는 닫힌 개이기 때문이죠. 얘가 만약에 열린 개라 그러면은 계속해서 물이 밖에서 들어오고 에너지가 밖에서 들어오고 뒤쪽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열린 개라고 할 수 있겠죠. 오픈 하이드로 일렉트릭 시스템입니다. 그죠? 열린 수력 발전소인 거죠.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뒤에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에너지가 도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의 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또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런 수력 발전소에다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의 몸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텝입니다. 그죠? 물질들이 변화를 할 때 엔드 프로덕트로 갈 때 한 번에 딱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텝을 거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동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근데 전체적인 상태를 본다 그러면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포 호흡을 봤을 때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다음 스텝으로 해서 계속 가게 되는 거고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정 물질 엔드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앞에서는 계속해서 스타팅 마테리얼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그 반응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게 먹는 거죠, 사람이.
뒤에선 계속해서 배설을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퀄리브리엄에 도달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멀티 스텝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만들면서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몸은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일어날 때 가장 그 중간 매개체가 되는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ATP가 뭐 물론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ATP가 그러한 것들을 커플링 해주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 커플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커플링 해주는 굉장히 인체에 중요한 물질이 ATP예요. 우리 앞에 뭐 ACGT, DNA 얘기할 때도 뭐 나왔었죠.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ATP를 이용을 해가지고 몸 안에서 어떤 에너지 플로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세포가 하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어떤 케미컬 워크가 있죠. 어떤 화학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질을 더 복잡한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DNA 합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엔덜고닉 리액션이죠. 그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작업들인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트랜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들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죠? 특정 물질을, 서브스탄스를, 기질을 어떤 세포막으로 쌓여 있을 때 그 세포막에서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도 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물질들은 내보내주는 거예요. 각각의 세포도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필요 없는 물질들은 내보내야 되는 거고 필요한 물질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트랜스포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인 움직임들도 있어요. 실리아나 뭐 이런 근육들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기계적인 움직임들이 있죠. 실리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도라든지 뭐 콧구멍 뭐 이런 데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 물질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확산이 되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는 밖에 뭐 이런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들이 우리 몸 안도 같은 농도로 만들어주고 싶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람 몸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실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근육들 움직이면서 우리가 또 움직일 수 있게 걸어 다닌다든지 뭐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세포가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또 필요한 거죠, 전부 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세포들은 또 이런 에너지 리소스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들을 자기 자신한테 보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어떤 특정 물질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에너지를 또 사용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엑서고닉 프로세스와 엔덜고닉 프로세스를 잘 조절이 해가지고 우리 지금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에너지 커플링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를 잘 커플링을 해가지고 그 커플 잘 짝이 있는 거죠. 그죠? 에너지 이거를 한국말로는 에너지 짝물림이라고 합니다. 짝이 있어서 잘 조절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에너지 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ATP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런 에너지 커플링은 ATP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ATP를 만들면 에너지를 보관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ATP를 이동을 시켜서 다른 데서 ATP가 포스페이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방출이 되는 거예요. ATP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를 그러면은 원하는 곳에서 ATP를 분해를 해주면은 이 ATP가 에너지 방출을 해서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엑설고닉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또 보통 특정 분자들이 분해가 되는 거를 가수분해, 생명활동에서 가수분해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수분해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이드롤라이시스가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ATP, 뭐 저희 앞에서 봤던 그 DNA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1개만 붙어 있으면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고요. 3개가 붙어 있으면은 ATP, 트라이포스페이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앞에랑 마찬가지로 라이보즈, 아데닌, 그리고 포스페이트 그룹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걸 3개이기 때문에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이 되는 겁니다. 이 ATP가 생명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뭐 RNA 만들 때 뭐 사용되기도 했다, 그죠? 라이보즈니까요.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라이보즈라서 산소가 하나 있어서 얘는 라이보즈가 되는 거고, 포스페이트가 3개가 뒤에 붙어 있고 아데닌 염이 붙어 있는 거죠. 질소성 염이 아데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몸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에너지의 전달과 에너지의 저장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끝에 있는 포스페이트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가수 분해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죠? 여기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걔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보다는 어떤 상태적인 분자의 구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포스페이트기 이 인산기 3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음전하들 굉장히 떨어지고 멀어지고 싶을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스프링 같이 스프링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얘를 탁 놓으면 스프링이 팡 튀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얘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그 본드가 근데 얘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요 본드들이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어서 코발런트 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는데 얘들을 가수 분해를 해주면 팡 하고 나가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본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에너지가 이 상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같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 포스페이트 본드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드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트가 에너지를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가수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글로 된 것도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ATP에서 포스페이트 그룹이 하나가 튀어나가게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2개가 남게 되겠죠. 3개일 땐 트라이포스페이트, 2개일 땐 다이포스페이트죠. 그래서 ADP가 되는 겁니다. ATP가 ATP로 가면서 포스페이트가 하나 튀어나오고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본드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상태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ATP의 구조 자체가 에너지를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같은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네거티브 차지들 간의 그 밀어낸 그 리펄전이 뭐라 그러죠? 밀어내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한 포텐셜을 만들고 있는 거다.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 같다. 컴프레스드 스프링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얘들 기본적으로는 본드가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게 더 쉬운 상태인데 이거를 포스페이트 본드로 굉장히 가깝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잡고 있는데 탁 놓으면 팡 하고 나가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메커니컬, 트랜스포트, 케미컬 한 일들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ATP가 가수분해하면서 준다라는 거고 랄랄라.
그리고 어떤 엔더고닉 리액션을 일으킬 수가도 있는 거죠. ATP 입장에서 보면 엑설고닉 리액션이죠. 근데 그 흡 에너지 반응, 다른 분자들이 생겨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그때 ATP가 가가지고 얘한테 에너지를 막 주면서 얘들이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TP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는 거지만 다른 물질들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커플링, 에너지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ATP 입장에서는 엑설고닉한 리액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T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그 포스페이트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다른 물질한테 가가지고 이 포스페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카이네이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포스포릴레이션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붙어있던 포스페이트가 다른 분자에 가서 붙으면은 다른 물질은 또 새로운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붙었어. 본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같은 에너지 양 같겠죠. 그러면 얘들 일어나지 않을 텐데 ATP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굉장히 에너지를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서 더 큰 그 본드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가서 붙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 입장에선 엔더고닉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중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물질들, 포스포릴레이트 기가 붙은 다른 물질들을 포스포릴레이티드 인터미디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간 물질로서 작용을 하는 이런 포스포릴레이션이 된 분자들은 굉장히 반응성이 높아요.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얘들은 또 다른 물질들한테 그 포스포릴레이트를 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본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ATP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ADP로 바뀌면서 생긴 에너지,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반응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말로 하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전화가 왔는데 요거를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적인 반응을 본다 그러면은 요 글루탐산에서 글루타믹 엑시드에서 암모니아와 반응을 해서 글루타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민은 이쪽에 있는 자유에너지보다 이쪽에 있는 자유에너지가 3.4kcal 더 높아요. 그 반응은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입니다. 글루타민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ATP가 와서 ATP가 ADP로 되면서 이 포스페이트를 이 글루타믹 엑시드에다가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는 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리액티브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민이 자발적으로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 ATP에서 ADP로 갔을 때는 7.3kcal를 엑설고닉 내주는 엑설고닉 리액션이고 그리고 얘 입장에서 3.4kcal를 받아들이는 엔덜고닉 리액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3.9kcal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난 그 중간 물질, 이 물질을 이때 만들고 좀 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요. 만들고 이 상태에서 암모니아기와 글루타민으로 가는 게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페버러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그 어떤 트랜스포트와 메커니컬한 그 기계적인 움직임들 ATP 가수분해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단백질들도 분자죠. 분자가 어떤 특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쉐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쉐입이나 그 붙는 이런 특징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ATP 하이드롤라이시스라는 거죠. ATP 가수분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형태를 바꿔줘요. 앞에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분자적으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예들을 볼게요. 트랜스포트 그리고 어떤 메커니컬한 이런 일들 나타나는 것들을 실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이죠. 단백질. 트랜스포트 뭐 프로틴입니다. 얘들 ATP가 들어오면은 ATP가 없을 땐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ATP가 와서 포스포릴레이션을 해주면은 얘들이 이런 그 포스포릴레이션을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열리고 그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스페이키가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럼 펌프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이렇게 밑에 있는 물질들 그리고 상당히 특이적으로 특이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단백질이 와서 붙고 그럼 단백질이 붙으면은 포스페이키가 떨어지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단순화해서 보여준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요 일이 일어날수록 추진력을 주는 건 ATP의 하이드롤라이시스다. 그 가수 분해이다.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 ATP가 붙으면은 얘들의 모양이 변하면서 실제로는 뭐 마이오신과 액틴이라고 합니다. 마이오신들이 뭐 액틴들에 가서 붙고 ATP가 붙으면 얘들이 이렇게 접혀져요. 실제로 이렇게 안에 근육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붙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당기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몸 안에서 세포들과 단백질들이 그런 식으로 메커니컬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 소스가 ATP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TP가 한번 생기면 이제 ADP가 된다 그랬죠. 다이포스페이시 된다 그랬습니다.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시 되는데 얘들을 또 ATP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또 그 합성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물질들을 이제 이화작용을 하면서 생긴 에너지들을 사용을 해서 ADP들을 ATP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밖에서 뭐 글루코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걔들을 분해를 해주면은 이제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뭐 지방일 수도 있고요. 지방의 끝에 붙어 있는 뭐 하이드로카본 이런 것들, 수소와 탄소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이용해서 ADP를 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ATP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비유기 물질인 포스페이트를 이 인산기를 ATP에다가 또 갖다 붙여주고 ATP는 또 사용을 하고 에너지를 다른 데 가서 사용을 하고 이거를 ATP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관을 하고 또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이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를 ATP 사이클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밖에 이화작용, 그 글루코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해를 하는 이화작용을 해서 걔들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그 에너지들을 이용을 해서 또 ADP와 포스페이트이 붙어서 ATP가 되고 또 그럼 얘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가수분해가 되면서 또 얘들이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그러면은 그 에너지들을 또 이용을 해서 다른 다른 물질들은 또 에너지들을 흡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TP 사이클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5시 반인데 6.4 뭐 엔자임
엔자임까지는 못 갔네요. 이 엔자임이라는 게 이런 반응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스폰테니어스하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엔자임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나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된 강의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녹화된 것들. 녹화된 거 올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슬라이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된 것들은 제가 녹화한 부분들만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 나가주셔도 됩니다. 자,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저도 나가 볼게요. 감사합니다.